개발법에서 시험을 낼 때 6문제 낼 때 2문제는 그냥 손 못 대는 거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추세가 이 개발법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기출문제가 많다 보니까 막 시행 규칙에 뭐 이상한 규약 박스에 있는 걸 내기도 해요. 그런 걸 맞으려고 그러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틀릴 건 틀리고 하는 게 객관시험. 다행히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이 개발법이 6문제 중에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하는 거 있지요. 제일 먼저 개발구역 지정을 제일 먼저 시험 낼 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구역 지정하는데 구역 지정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사유? 자, 그러면 5가지 중에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거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안 되거나 천재지변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여기 3번째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면적 얼마 이상으로 얘네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얘한테 가서 그죠?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그러면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어야 한다. 지방공사 장 그러면 안 되지. 지방공사하고 중앙정부 아무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시장군수가 제안한다고.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할 때는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 2번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정권자.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하고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대도시 이상에서만 지정하는데 말단 시군구는 지정을 못하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자, 그런 문장을 알아주셔야 돼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또 시군구에 찾아가서 지정하자고 요청하다고 제안하는 거 있었죠. 자, 여기서 이걸 이해하려면 개발구역을 얘네들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 시행자를 네가 하라고 지정권자가 정해주거든. 그럼 시행자가 지정되면 그놈들이 뭘 만드는겨?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그러죠? 누구한테 가서? 아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LH공사, 지방공사. 자, 이 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조합은 무슨 방식만? 나머지 이제 짠챙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중에 지정권자가 정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그럼 수용 및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자, 이럴 때 이들 중에 시행자 정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우선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지정신청이 안 올라오거나 위법 부당하면 지자체, LH공사 등을 정해서 환지 방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지정신청 와서 지정해줬는데 사업을 안 하고 하면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변경사유가 시험에 나오기 좋거든요. 시행자를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죠. 환지 방식을 하라고. 얘들이 몇 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바꾸자. 지정해주고 시행자 정해주고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줬어.
몇 년 내 공사사업 착수 안 하면 바꿔버리지 않은 거예요. 부도 파산 났거나 지정 취소는 기본이고, 자, 요거는 한 방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63번이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 있죠? 셋을 제외한 나머지 누가 사업 시행자는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뭘 할 수 있고, 이때 조합은 제한해야 하네요.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국가나 지자체는 뭐들 하고 시군구에 가서 지정에 제한하냐고. 그러죠? 국가나 자치단체는 직접 지정할 수 있잖아요. 최소 요청도 하는데 뭐들라 지정을 해달라고 제한을 해. 조합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는 안 만들고요. 자, 정관을 만들고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 동의 얻어서 누구한테 인가받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30일 내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되는데 조합 설립하려면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이제 모의고사도 뭐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보세요. 요렇게 7명 이상의 면적의 3분의 2 계산하려면 구역 지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뭘 지정을 하지, 만들지. 근데 이거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 지금. 조합이 어떻게 제안해요? 탄생도 안 했는데. 내 놈의 시험 내잖아요.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안할 때 면적의 3분의 2 동의하더라고. 조합은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제안할 주체가 없잖아. 듣고 있는 거 맞죠? 저 혼자 광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누구 찾아가서 시군구에. 이럴 때 소유자나 민간업자들이 제안하려면 면적이 얼마? 동의가 들어가야 돼. 총수 나오면 안 돼요. 자, 토지 소유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지정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 얻어서 가야 돼요. 이때 지방공사, LH공사는 제안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냐고. 그럼 뭔 얘기를 했길래 얘들은 제안 안 한다고, 국가, 지자체, 조합만 제안 안 한다고, 못하고 나머지 다 제안한다고 시행자들이. 그럴 때 소유자 민간업자들만 제안 전에 면적의 3분의 2 동의 얻으라고 그랬지. 지방공사가 제안 못한다고? 한다고. 제안하지만 동의 얻을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제안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이거. 아, 이놈이 나오네. 64번. 토지 소유자나 민간법인 있지요? 소유자들, 민간업자들이 지정에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상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한 동의를 어디? 총수 2분의 1 하면 안 되고요. 다부지게 다시 복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발구역 지정할 때 떨어진 구역을 하나로 결합해서 지정하거나 하나를 떨어져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분할, 결합 이런 얘기만 알면 돼요.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해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면적 얼마 이상은 돼야? 10,000 이상 돼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개발구역 지정 면적 기억나죠?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달라지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10,000. 공업지역 30,000. 자연생산녹지 10,000. 도시지역 바깥은 300,000 이상.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건 제외하고. 바로 나오네요. 이놈이요. 10,000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여러분요, 농림지역인 용도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개발사업 해야지. 면적 얼마 이상으로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어요? 그러면 300,000 이상이네. 그래서 개발구역을 똑 지정했다.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그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돼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법령에 따른 용도가 뭘로 동시에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지정된 곳 있지요. 거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로 지구단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자, 우리 취락지구는 종류 몇 개?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자, 이것만 알면 돼. 사실은 집단취락지구 넣으면 그린벨트 있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거든. 자연취락은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따라서 이 목적이 있는데 얘를 개발구역 지정했다고 무조건 도시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곳은 도시적으로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땅값 뛰겠죠. 그냥 뛸까요? 좋아 죽습니다. 저 마곡지구 보상금 600억 얘기했잖아요. 600억 들어는 봤죠. 여러분 6천만 원만 누가 현금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도 진짜 그죠? 탱크도 들고 뛸 거예요 아마. 안 그럴까요? 이거는 3일 내 안 쓰면 너 죽는다 이래 해줘야 돼. 6천만 원 주면서 3일 내 식구들 말고 너를 위해서만 언제나 안 쓰면 온 식구들 다 죽어. 미친다 그죠? 3일 동안 서울로 다니라고. 그 6천만 원 금방 쓰지 뭐 백 하나 사고 시계 2개 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저 알잖아요. 그죠? 까리띠에 시계 하나가 1억인데 뭘 시계도 하나 제대로 못 사는구만. 6천만 원 그러죠? 몇 푼 안 되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요. 자꾸 돈 사이즈를 키워야지. 샤넬백 하면 돈천 가지 않아요? 넘지요. 6천만 돈도 아니구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도시개발구역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정비구역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내는데 똑같아.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건축물, 가설건축물 있지요? 등등등 시장 우서가 봤는데 자 여기서 개발구역, 정비구역 둘 다 허가 대상 똑같아요.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아. 단 개발구역에서는 건축도 허가 받죠, 대수선도 허가 받죠, 용도변경 허가 받잖아요. 정비구역은 이 중에 뭐가 빠졌을까? 그렇지. 얘는 이제 노후된 건물은 대수선은 허가 안 받게. 신경 좀 써놓으세요. 경작지 있죠. 경작.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직재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 받고. 용량 초과네 벌써. 용량 초과하면 머리를 비워서 왜 되는데 배를 채우려고 그런다니까 또. 3시간 지나면 배부터 채우잖아요. 자, 그래서 뜨거운 동료의식이 있으려면 수업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요. 물만 먹고 액체만 먹고. 저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 자, 개발구역에 해제되는 경우 있지요. 자, 여기 이제 요 그대로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3년 된 날까지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가 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짜잖아요.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다. 그리고 시행자 정해주면 실시계획 인가 받는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하고 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풀린다. 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지요. 그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죠. 그때는 몇 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2년 내 수립 고시 안 하면 다음날 해제되고 330만 넘어가면 5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했더라도 또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립니다.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을 받으라. 인가 신청하라 그러면 3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다 그러면 2년. 해제될 때 다음날. 되는 날의 다음날. 이렇게 해서 해제될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가죠. 공사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도시지역으로 되기 전 용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제되는 게 또 있잖아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나? 안 돌아간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고시 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의 다음 날, 330만 넘어가면 5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 있지요. 지문 5개 나올 수 있잖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국가균형 발전하려고 국토교통부 지정하는 거 하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이놈. 개발구역이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몇 년 내 개발계획 짜야 되고요. 2년이 가도록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집은 겁나게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거기 수립금 뭐가 있어? 요 개발계획 짜야 되죠? 이거 짤 때 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 받는 것,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 2분의 3 동의 얻는 거예요. 이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야, 이게 여러분, 저 개발계획의 내용 있죠. 내용.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권자가 짜잖아요. 개발계획의 내용 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가고? 그러면 저 개발계획 내용 중에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어도 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 그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이런 말 나오죠. 업권, 물에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수용 대상인 이런 권리들은 그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질문 나오면 O. 그 다음 여기다가 개발구역 바깥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하잖아요. 이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알 수 없다고. 나중에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순환개발, 임대주택 등의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하고 순환개발 어떻게 할지,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외워놓고, 이놈이 아까 얘기한 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 정해주죠. 그런데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이렇게 빈칸용으로 1년 내에 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LH공사,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환지 방식으로 하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내에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그 다음에 드디어 변경사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받은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사업에 착수 안 한다 그죠? 몇 년? 2년. 삽질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그러면 1년. 부도 파산 났거나 행정처분 받았을 때 그 변경 사유 중에 중요한 거예요. 사업에 착수 몇 년? 2년.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누구한테? 시군구 아니에요. 어이없이 틀린다니까. 이 부분은 인가받고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정관 만들죠. 조합에서 정관 작성하기 위한 기준은 누가 정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깐만.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계획,
저 정비기본계획 있죠? 전부 지자체가 짜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조합이란 얘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지주들이. 그 정관 작성하는데 뭐 들라고 장관이 들어가? 장관이 기준 정해주는 거 아니야? 시도 조례로. 자꾸 맑은 머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배가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배고파야 자꾸 맑은 머리가 유지되지. 그래서 정관 작성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시도 조례. 장관님 나오면 땡! 이렇게.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바로 나오네, 이게. 누구한테 가 설립인가 받고? 입에 붙어버려야 되니까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하는 세부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중에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 하는 게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의 정통 개념이에요. 대지로서 효용을 정진하고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바꿔주고 자르고 합치고 구획 지목 형질 불도저 밀어버리고 그러죠. 공공시설 설치가 변경 필요하다. 무슨 방식? 자,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싸대요. 그럼 무슨 방식이 유리하죠? 환지 방식. 이거 나와서 80번. 개발 사업을 수용하죠. 수용할 때 이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무슨 법 적용? 그러지, 공치법. 그러면 개발법, 공치법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 그러지, 우리 공법이 우선한다니까요. 그러면 공치법에서는 너의 땅 수용하려면 사업에 인정을 얻어야 되는데 개발법은 이럴 필요 없다 그랬죠. 세부 목록 고시. 자, 진짜 신경 써야 돼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대상 되는 토지의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가 승소로 온다. 여기는 시험에 실시계획 인가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실시계획 고시 아니요. 그러면 아까 국토법 시설 사업을 할 때 어째 좀 어깨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게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합격해. 나는 진짜 자격증 받아야 돼. 진짜 안 받으면 안 돼. 이거 마누라한테 이혼당한다고, 남편한테 이혼당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 해외 이민 간다고 막 이렇게 2년 이상 2년 이상 안 팔 수 있잖아요. 그냥 대화가 된다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개발법에서 수용 방식 들어가잖아요. 수용할 때는 먼저 협의 매입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파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원래 토지 수용할 때는 공취법에 따라서 사업 인정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업 인정 절차를 얻을 필요가 없다. 공익 사업 인정받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세부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승소로 온다. 실시계획 고시 아니에요. 자, 여기 토지 상환 채권 있죠. 누가 발행? 툭 얘기해야 돼. 툭. 자, 시행자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이게 두 개만 중요하지. 시행자가 발행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발행 계획 승인 받고? 국토교통부. 누가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돼요. 이때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지정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누구한테? 지정권자. 국장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승인 안 받고도 발행하죠. 전체 조성할 땅 건물에 얼마 넘지 않아야 되고 3분의 1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원형 탈모로 가야지. 원형지. 그죠? 얘가 3분의 1.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얘는 기명, 무기명? 입모양 뭐 마음입니다. 무 하려다가 옆에서 기 하니까 이게 무기명이요? 땅 주인이 뭔지 알죠? 야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부는 현금 받을 테니까 일부 현금 안 받겠다.
조성 끝나고 땅 등으로 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주고 땅 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수의계약으로 조성된 땅을 준다니까요. 김영식이요. 땅이나 건물 받는 거 있지요. 우리 아는 김영식 또 하나 뭐? 주택상환 채권이 아니고 사채. 주택상환 사채. 토지상환 채권. 그러죠? 진짜 양 많아요. 공법은. 그러죠? 양 많아서 좋은 건 냉면집 식당이요. 그냥 냉면, 양 많은 냉면 있잖아요. 없어요, 그 동네? 자, 원형지 나오죠? 원형지 개발자는 봐요.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계약일부터는 10년. 그 기간 안에는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얘들은 관계 없다는 거야. 자, 계약일로부터는 몇 년간? 10년간. 계약을 하고 내가 공사 완료했지. 5년 지나야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형지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줄 때는 무슨 방법으로 줄까? 수의계약으로. 공장 짓고 학교 지을 때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이게 바로 나오네. 원형지 개발자 선정 원칙이 수의계약. 학교, 이때 말하는 학교는 기반시설로서 학교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대학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학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죠. 대학교, 전문대학, 통신대 이거 빼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 등을 지을 때는 무슨 방법?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자, 여기서 말하는 84번에 조성토지 공급 있지요. 그놈은 개발구역 지정했지.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 공급했잖아요. 얘 말고 남은 땅 있지요. 얘들 얘기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조성된 땅 공급하는 거예요. 조성된 땅 공급은 원칙으로 경쟁 입찰이다. 삼택지 1공장이 추첨.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로 주거나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의 단독주택지, 공장 용지는 추첨. 학교 짓거나 공공청사 지을 때는 수의계약.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너 안 헷갈렸지? 깜짝 놀래냐? 너 잠깐 딴 생각 했니? 너무 솔직해요. 네. 자, 그래서 원형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 있지요. 야 공급하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원형지하고 경쟁 입찰 붙여야 된다니까. 신도시 위치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땅을 짓겠다. 85 이하 그죠? 국민주택이 85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놈? 공공택지로. 요 공공택지 공급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죠. 뭘 이렇게 갖다 붙이면 팍팍팍 안 나온다니까. 해요. 그 다음에 100평 이하 단독주택지 공장용지 3택지 1공장 요런 목적으로 줄 때는 추첨. 이놈 드디어 나왔어. 환지계획구역 안에 평균 토지부담률 있지요. 50% 초과할 수 없다. 자, 토지부담률 몇 프로냐 묻는 문제 나오면 27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긴 좀 그런데 꼬랑지에 지정권자가 인증했음 이란 말이 없으면 50% 넘는 건 다 틀렸지. 다시 찬차. 자, 토지부담률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럼 토지부담률 구하라고 그럴 때 지정권자 인정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찍어도 50, 45, 40 뭐 이게 답이겠지. 그러면 면적 구할 때 얘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분모로 들어가죠. 밑에 게 분모인 건 알잖아요. 위에 분자 들어갈 게 뭐요? 보류지 넣고 시행자가 가진 땅 있지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들어간 땅. 일단 시행자 가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빼면 되지.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환지계획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보류지가 60만 제곱미터, 시행자 가진 땅 20만, 20만 빼잖아요. 80만 분의 40만, 50%. 그러죠? 이거 외워야 돼요.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분모, 보류지가 분자,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뭐 채비지 면적 무슨 국가가 가진 땅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줘도 소용없어요.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 이 계산 문제가 개발법에서 얘 말고 다른 거 나온다면 뭘 낸다고 했을까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환지 설계 짤 때,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구하는 거. 현재 땅이 공사 끝나고 얼마짜리 바뀌었냐? 종전 개발하기 환지하기 전 땅 건물의 가격이 밑에 들어가고 4천억. 공사 끝나고 조성된 땅 건물이 8천억. 빼기 공사비 2천억. 1.5배. 그죠? 그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계산 문제는. 이러고 틀리면 진짜 돌아가십니다. 계산하면 또 경기하고 이러지 말고요. 환지 예정지 나오죠? 요거 임의적 처분이에요? 아니, 환지 예정지는 의무적으로 중간에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정지 지정했다. 가장 중요한 효력. 예정받은 땅이 종전 땅처럼 예정지에 가서 마음대로 미리 뭘 하게끔 사용 수익만 하는 거예요. 처분권 취득한다, 물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아무 관계 없어요.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자, 보세요.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옛날 땅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된 날까지 환지처분 했죠? 3월 1일 날 환지처분 공고가 하는 날까지요.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종전 옛날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자,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다음 날은 환지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만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 있지요? 로 예정지 지정되면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수익해 하거나 뭐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질문 나오면 맞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하면 그 땅을 사용 수익해 할 뿐 아니고 뭐도 할 수 있고 처분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시험 나올 때 자꾸 틀려요. 뒷부분 있지요? 뒷부분들 정비법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거 좀 신경 써놔야 돼요. 중요한 앞부분 막 그런 것만 외우거든. 잘 보세요. 시행자는 누구 찾아가서 뭘 받고 중검사 받으면 며칠 내 환지 처분하라고. 자, 이 문장 볼게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했어. 누구한테 가서 중공검사 받아야 되고 지정권자. 그리고 며칠 내 환지 처분하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중공검사 받고 안 받고. 자,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온 걸 얘기해 줘야 더 잘 기억나요. 지정권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 받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지정권자. 알겠죠? 그러면서 이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라는 얘기는 공사 끝났지.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나의 땅으로 본다 이 말이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지. 자, 환지처분하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이 있겠지. 그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면 안 된다고. 소멸하는 것은 없어지잖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오늘 3월 1일 날 환지처분 했지. 오늘 밤 12시 땡 하는 순간 없어지는겨. 땡 하면 다음 날 됐잖아요. 그 아구가 딱 맞다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 이런 표현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 지문, 이 문장 이제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외우게요. 우리 문장을 외워버려야 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되고 며칠 내 60일 내 환지처분한다고. 환지처분 했지? 그럼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부터 종전 땅으로 본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땅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라는 표현들이 익숙할 때 답이 막 부룩부룩 보여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막 답이 막 덤벼든다니까 얼굴로.
입체 영화 보듯이. 고만 있어라 해도 막 움직움직 해요. 근데 문제는 쫄아서 문제예요. 쫄아가지고 시험장 가서 항상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우리가 배운 데서 나오겠지. 그렇죠? 안 배운 것보다 훨씬 많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굳이 이상한 문제만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 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있지요? 지역권은 자, 환지 처분하면 옛날 땅에 있던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가 새로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지역권은 옮겨지는 게 아니지. 종전 땅에 남든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 소멸. 소멸은 끝날 때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 땅에 있던 권리들 중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결과 있지요. 등의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그런 권리들도 옮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기 전에 땅이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을 개발한다고 지정하면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바뀌지. 그러면 옛날 땅이잖아요. 농림지역. 여기에 개발하기 전에 땅이 있었지. 그러면 얘를 구획정리사업을 반듯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해서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종전 땅 중에 돌려주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류지를 정해다 치고 공사 끝나기 전에 A 땅을 공사 끝나서 이 땅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A는 원래 요 정도 땅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땅 받았지. 그 옛날 땅에 있던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가 옮겨진다 이 말이야. 옛날 땅에 있던 지역권은 옮겨지나? 그러지. 종전 땅에 남아있어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왼쪽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 묶인 땅이었고 오른쪽은 그린벨트 아니잖아요. 그린벨트에 땅 가진 사람이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땅 받았지. 그러면 이 땅이 그린벨트로 돼요?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된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은 환지받더라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환지계획으로 채비지, 보류지 정했죠.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 시행자가. 보류지는 정한 자 그러면 안 돼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권리 취득합니다. 다음 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처분된 채비지란 말 나오지. 예정지 지정하면 채비지 미리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표현을 알아놓으면 돼요.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눈빛 보면 조는 걸 알겠는데 꼭 집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는 요거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그죠?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에 자, 요거 도시개발 채권 있지요? 아까 토지상환 채권 했잖아요. 걔는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 시도지사가. 이거 비교한 표도 줬는데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 행안부 장관 승인받았어요. 얘가 기명 무기명? 무기명으로 등록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죠? 만기일 상환 기간 정할 때, 그러죠? 짧게는, 길게는 요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면 돼요. 도시개발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등이면 걔들한테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할 때 사야 돼요. 소유자 조합이 환지 방식을 할 때 3.3 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 사야 돼. 형질 변경 있지요. 그런 허가 받고자 할 때 이걸 채권 사야 된다니까. 얘가 무기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매입한 당사자가 직접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산 사람의 며느리들이 가서 받아 쓸 수도 있던데 만기일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이자는 몇 년? 원금은? 이 소멸시효하고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 만기를 3년짜리 발행할 수 있나요? 안 되지. 5년부터 10년이니까. 15년짜리도 안 돼. 아까 국토법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 채권 있었죠? 10년 넘은 채권. 그건 상환 기간이 몇 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건 3년짜리 발행할 수 있네. 얘는 안 되네. 이런 걸 구분 잘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개발법. 자, 지금부터 정비법이잖아요. 10분 남았네. 10분. 찬물 한 잔 먹고 가요.